자, 현재 증시 상황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워낙 투자 심리가 극과 극으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상 보면 시가 개파락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간장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형성되고 있는 건 마이너스 한 11포인트 정도 되니까 야간 선물 움직이면 절반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미국 증시가 이유 불문하고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일부라도 만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8%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1%가량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상황인 거죠. 아, 또 시작이구나. 그놈의 관세. 뭐 관세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워낙 익숙해져 있는 리스크고 또 11월을 얘기하고 또 다시 이걸 협상카드로 사용하는구나. 이런 어찌 보면 워낙 이 관세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익숙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나 빠르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냥 두 종목이 움직이는 거야. 삼성전자 뭐 시가총액 1위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죠. 거기다 우선주 시리즈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거기다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이들을 마치 지수처럼 추종하는 수많은 IT 관련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 종목들의 지금 조정 폭이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4.7%, 삼성전자 한 3.2%로 뭐 막상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지금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 조금 파생에 대해서 많이 해보신 분들, 그래서 뭔가 하방에 대해서 한번 노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내가 충분히 이 물량을 많이 늘리지 못했는데 다행히 한번 눌림목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 방향을 노리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하락을 노리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 하락을 노리고자 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틀째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지난 기간 동안에 제가 하방에 대해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시장을 계속 떨어져라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할 때 워낙 8월 달에 예측한 그 지표들이 그 8월 달에 뭐 허투루 뭐 그냥 대충 예측한 지표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9월 달 초순에 이미 다 그 상단 레벨을 좀 넘어서는 급격한 움직임이 있었죠. 뭐 물론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요소가 있다라고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급적인 요인이랑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약간 내용들 때문에 더 이런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급격한 조정, 저 역시도 계속해서 노려서 제가 9월 26일 이때 시장이 한 차례 한 3%가량 급락을 할 때 제법 큰 수익을 냈습니다만 바로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사실 콜과 풋에서 콜을 같이 가져가는 양매수 전략으로 제가 전환을 해드렸어요. 왜? 워낙 강한 상승세에서 조정의 추세의 전환이 나오려면 이틀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틀이 나올 것인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워낙 강한 상태에서 20일 이평선과 이격 조절 나오면서 이게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어지려 하더라도 기준선을 이탈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양바닥으로 생각하고 이중바닥 매수 흐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도 사실 심증은 하방 쪽에 대한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양매수 전략을 했기 때문에 쭉 올라오는 부분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움직임인데 여기에서 과연 지금 큰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긴 시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차례 이상 큰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조정은 계속 얘기하지만 음봉이 두 번 나오고 조정이 두 번 연속 나오는 흐름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양봉이 나오건 음봉이 나오건 뭐 얼마나 오르건 내리건 아니 내리겠죠 사실 얼마나 내리건과 상관없이 일단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늘 제가 취한 전략이 뭐냐 뭐 제가 취한 전략이 제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모시고 있는 우리 전우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풋들을 다 정리해 드렸어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거의 이제 장 시작할 때 시가 수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 수준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풋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콜은 아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리해드리고 나서 풋을 저가 재매수하라고만 지금 사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사실 얘기가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셧다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부진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 뭔가 이제 서로 협상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관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도 불리할 것인가.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뭐 관세를 뭐 우리나라에 많이 매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항복할 거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게 반도체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도 뭐 상징적으로 뭐 HPSP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극단적으로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불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강점을 가진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쉽게 뭐 이 정도는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속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뭐 8월 달에 형성된 밸류에이션을 9월 달에 뭐 정정을 매일같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심리적인 과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아주 시원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코리아 푸시아 선택을 하라고 하면 푸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본격적인 푸시 나올 추세가 나올 그 상황은 이틀 연속 조정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모시고 있는 전우분들에게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풋을 다 팔게끔 해드렸고 다시 저가 재매수를 지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풋 가격이 잘 안 빠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이제 시장 움직임이 좀 커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서는 이제 생각은 다른데 행동에 나서고 있는 수급들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대로 마무리된 대도 하방 쪽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첫 번째 조정이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보합권까지 전환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눌림목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수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격적으로 더 비중을 늘려가기보다 지금 현재 시간대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풋 잘 팔아놓고 또 워낙 10월 10일 우리 추석 연휴 전 또 파죽지세로 시장이 날아오르다 보니까 하방 쪽을 공략하고자 하는 분들 스텝이 굉장히 많이 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좀 중립 상태로 현금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나오는지 전열을 좀 가다듬고 공격을 준비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쭉 대응을 한 내용들 그렇게 좀 대응을 했고 저도 옆에서 소량 가지고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클리 옵션이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갭이 거의 10몇 포인트가 뜨다 보니까 콜과 풋 가뜩이나 위클리 옵션이라는 상품이 비싼 상품인데 오늘 굉장히 좀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뭔가 막 하고 싶잖아요. 안 해도 돼요. 이게 추세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옆에서 조금 데이 트레이딩 이 지금 좀 진행을 해서 저도 조금 소기의 성과를 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봐봐요. 저는 아까도 지금 뭐라 그랬죠? 극단적으로 콜을 노리냐 풋을 노리냐. 저는 풋을 노려요. 그런데 오늘
그냥 매매 흐름대로만 나오는 체결 강도만 보는 시가 매매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거품이 많아서 사실 오늘 이거는 대응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만 그래도 결국 저는 콜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정도의 흐름은 현재까지는 눌림목이고 워낙 추석 연휴 전 이격이 과도했다 보니까 우리 증시 기준으로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이 극단적으로 떠버린 변동성 내에 이 그 채널 내에 그냥 있을 뿐이다. 큰 의미 없다. 내일 이대로 끝나고 내일 한 번 더 조정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 한 번 조정 나온다라 그러면 굉장히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하방 쪽이 나오면 놓치지 말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